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생긴다. 어릴 적부터 수없이 들은 말이지요. 하지만 어른이 되고 나서 알게 됩니다. 착하다고 해서 세상이 당신에게 착하지는 않다는 것. 도움을 줬더니 당연하게 여기고 배려했더니 만만하게 굽니다. 넌 착하니까 괜찮잖아.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건 고마움이 아니라 네가 손해봐도 된다는 암묵적인 이용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세상을 이미 200년 전에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을 지키되 어리석게 지키지 말라. 착한 자가 스스로의 도를 잃으면 그 착함이 도리어 허물이 된다. 그는 착함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계 없는 착함이 나를 해친다는 걸 일찍이 간파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좋은 사람이 되는 법은 많지만 착한 사람으로 살면서 무너지지 않는 법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착함은 덕이요, 미련한 것은 허물이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그는 착함과 미련함을 구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착한 건 품격이지만 미련한 착함은 자신을 잃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착한 사람일수록 이용당하기 쉬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착한 사람은 관계의 책임을 혼자 짊어집니다. 잘못된 일도, 어색한 상황도, 상대의 무례함도 내가 더 이해해야지. 참는 게 낫지. 그렇게 넘겨버립니다. 그러나 그 참음이 쌓이면 상대는 당연함으로 배우고 나는 피로함으로 병듭니다. 정약용은 이런 착한 사람들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사람을 탓하지 말고 내 마음의 경계를 세워라. 착한 마음이 그릇을 넘으면 선도 악으로 변한다. 즉, 진짜 선함은 감정이 아니라 경계 위의 지혜입니다. 선을 지키되 바보처럼 다 내어주는 게 아니라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할 줄 아는 담대함. 그게 정약용이 말한 진짜 어른의 착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독하게 마음먹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라 했을까요? 그건 바로 착해야 사랑받을 거라는 착각입니다. 착함은 사랑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스스로를 해치지 않는 자존의 태도여야 합니다. 정약용은 평생 착한 사람의 고통을 직접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남을 이해했고, 남을 감쌌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에게 그렇게 다정하지 않았지요. 벗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고, 권력자에게도 늘 예의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의 착함은 약점으로 해석되었고, 그의 진심은 이용당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내가 사람을 믿은 죄가 크다. 선을 믿되 그 선에 덫이 있는 줄 몰랐다. 그 덫이란 바로 착하면 다 괜찮을 거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무너졌을 때 그는 비로소 착함의 두 얼굴을 보았습니다. 착한 사람의 가장 큰 함정은 모든 관계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는 것입니다. 타인의 잘못도 이해로 감싸고 불편한 감정도 스스로 삼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상대는 이 사람은 괜찮다고 생각하지요. 결국 착한 사람은 타인의 편안함을 위해 자신의 평화를 희생하게 됩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덕의 탈을 쓴 자기 포기라 불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착하다는 것은 남을 살리는 일이어야지 나를 해치는 일이 되어선 안 된다. 그렇습니다. 진짜 착함은 나를 포함한 선함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나를 잃어야 착한 사람이라 착각합니다. 그는 또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선이 지나면 악이 된다. 마음의 중심을 잃으면 착한 이도 해를 입는다. 이 구절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통합니다. 착한 사람은 자신의 중심이 흐려질 때 가장 약해집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지. 그래도 좋은 게 좋지. 이 말들 속에서 착함은 어느새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거절할 용기가 없고 불공평을 말할 힘이 없습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온유의 병이라 불렀습니다.
너무 부드러워서 자신의 뼈대가 부러지는 병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착한 마음을 지키려면 그 마음에 경계를 세워야 한다. 경계 없는 착함은 탐욕과 다를 바 없다. 이 말은 매우 깊습니다. 착한 마음에도 경계가 필요하다. 그 경계는 차가움이 아니라 자존의 선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건 내 마음의 영역이다. 이건 내가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다. 이 말을 스스로에게 허락할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착함의 첫 번째 방어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깨달은 것은 세상은 선한 사람을 이용하지만 결국 단단한 선함을 존경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썼습니다. 세상은 부드러운 일을 얕보나 고든 일을 두려워한다. 착한 사람의 문제는 착함이 아니라 고듬이 없는 착함입니다. 부드럽되 꺾이지 않고 이해하되 휘둘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 정약용이 말한 진짜 선의 품격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착하게 살며 무너진 세월을 통해 선함의 본질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착한 사람은 버릴 줄 알아야 산다. 그가 버리라 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착각이었습니다. 그 착각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고 있지요. 오늘은 정약용이 직접 경계한 세 가지 착각, 즉 착함을 지키되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 독하게 버려야 할 세 가지 마음의 습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착하면 언젠가 알아줄 거야 라는 착각. 정약용은 이 생각을 가장 위험한 함정이라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은혜는 물과 같고 세상은 모래와 같다. 물을 부어도 흡수되지 않으면 흘러가 버린다. 즉, 착함은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기대하면 이미 고통이 됩니다. 선행이 평가받기를 바라면 그 선행은 이미 계산된 행위로 변합니다. 정약용은 그래서 진짜 선은 보상받지 않아도 잃지 않는 마음의 품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벗이 자신을 배신했을 때도 이렇게 썼습니다. 그가 나를 잊었으나 나는 내 마음을 잃지 않았다. 그 한 문장이 선함의 가장 강한 증거입니다. 둘째, 착하면 관계는 깨지지 않는다는 착각. 정약용은 오히려 반대로 말했습니다. 너무 부드러우면 반드시 밟히리라. 착함으로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 하면 결국 경계 없는 사람이 됩니다. 착함은 관계를 맺는 조건이 아니라 관계를 선택하는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는 또 이렇게 썼습니다. 착한 자는 미워하지 않되 그릇된 자와는 함께하지 않는다. 착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지만 선을 분명히 긋습니다. 그 선이 바로 존중의 울타리입니다. 셋째, 내가 참으면 다 괜찮아진다는 착각. 이건 착한 사람에게 가장 잔인한 자기 위안입니다. 정약용은 이를 착한 자의 병이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경고했지요. 참음이 지나면 비굴이 되고 용서가 지나면 굴복이 된다. 참음이 미덕이 되려면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방향은 나를 지키는 쪽이어야지 나를 깎아내리는 쪽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선을 지키되 나를 잃지 마라. 그게 진짜인이다. 결국 정약용이 버리란 것은 착함 그 자체가 아니라 착함을 약하게 만드는 세 가지 착각이었습니다. 착하면 알아줄 거라는 기대, 착하면 관계가 유지된다는 착각, 착하면 다 괜찮아진다는 자기 위안. 이 세 가지를 버리면 착함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 존엄한 힘이 됩니다. 그는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착함이 도를 잃으면 이용당하고 도를 지키면 존중받는다. 즉, 착함은 도리와 함께 있을 때만 빛납니다. 그 도리가 바로 나를 잃지 않는 선이지요. 정약용은 평생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사람은 미워할 수 있으나 도는 버릴 수 없다. 그 말 속에는 깊은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그가 택한 길은 냉정함이 아니라 단단한 온유함, 즉 흔들리지 않는 착함이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그런 장면이 많았습니다.
그가 관직에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관리가 정약용을 험담했습니다. 저 사람은 고집불통이다. 말은 곱지만 속엔 교만이 있다. 그런 말이 퍼질수록 사람들은 그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선생, 왜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정약용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내 이름에 닿지 않는다. 나는 나의 일을 하면 된다. 그 침착한 한마디에 제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의 흐름을 바꾸는 법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배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죄를 뒤집었었습니다. 벗들이 등을 돌리고 가족조차 생계를 걱정하던 시절이었지요. 하지만 정약용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썼습니다. 원망은 나를 갉고 분노는 나를 어둡게 한다. 차라리 침묵으로 내 마음을 씻노라. 그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자기 보존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는 그 침묵 속에서 책을 썼고 사유했고 다시 세상을 품었습니다. 그의 착함은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온유였습니다. 그가 제자들에게 자주 한 말이 있습니다. 선은 굳건해야 빛나고 온유는 중심이 있어야 따뜻하다. 즉, 착한 사람은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이해하고 다 들어주는 착함은 결국 소모입니다. 하지만 중심이 있는 착함은 존중을 이끌어냅니다. 그 차이가 바로 이용당하는 착함과 존경받는 착함을 가릅니다. 정약용의 단단한 착함에는 세 가지 실천이 있었습니다. 첫째, 말보다 시선으로 경계를 세워라. 그는 지혜로운 사람은 말로 싸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부당한 말, 무례한 행동이 다가올 때 그는 단 한마디 말보다 조용한 시선으로 경계를 그었습니다. 그 시선에는 이 선을 넘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었지요. 둘째, 도움을 줄 때는 기준을 두어라. 그는 은혜는 가려서 베풀어야 막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돕는 것은 선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도움이 상대의 의지를 약하게 만들면 그건 이미 선이 아닙니다. 셋째,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인연엔 침묵으로 답하라. 정약용은 늘 말했습니다. 답이 없는 대화는 침묵이 답이다. 아기에 대응하지 않고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 그게 가장 단단한 착함의 방패였습니다. 결국 그는 착하게 살아도 이용당하지 않는 법을 경계 있는 온유, 중심 있는 선함으로 요약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약용식 독함이었습니다. 그의 독함은 싸움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결심이었습니다. 정약용의 착함은 유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유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경계 있는 온유, 품격 있는 강함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착함이 중심을 잃으면 남이 나를 얕본다. 그러나 중심이 선 착함은 남이 나를 따른다. 즉, 착함의 본질은 감정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기준이 있는 착함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기준은 나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존중하는 선입니다. 정약용은 이 기준을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 나를 지키는 착함은 존중을 낳는다. 그는 사람을 대할 때 언제나 한 걸음 물러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러섬은 두려움이 아니라 배려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상대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도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의 본뜻이지요. 그 예의 중심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는 겸손으로 시작하지만 비굴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정약용은 이 경계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는 친절했지만 결코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그를 만만한 사람이 아닌 품격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둘째, 나를 잃지 않는 착함은 신뢰를 부른다. 착한 사람이 휘둘릴 때 사람들은 그를 편한 사람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자신을 지키는 착한 사람에게는 다른 이름이 붙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정약용은 벗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 말은 부드럽되 뜻은 곧다. 그 곧음을 지키는 한 내 부드러움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 문장은 오늘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착하되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신뢰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상황에 따라 얼굴을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친절은 진심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셋째, 도리를 지키는 착함은 결국 존경을 얻는다. 정약용은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이 있다면 세상의 비웃음도 나의 스승이 된다. 그는 착한 사람이 세상의 평가에 상처받지 않기 위해 기준의 중심을 도리에 두었습니다. 도리는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나침반입니다. 그 나침반이 있으면 누가 뭐라 해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그의 온유함은 그래서 강했습니다. 그의 착함은 그래서 단단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에게 이 철학은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살되 나를 해치는 착함은 버려라. 온유하되 내 마음의 중심은 스스로 지켜라. 그럴 때만 착함은 힘이 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착함에 도가 없으면 이용당하고 도가 있으면 세상을 이긴다. 그가 말한 도는 결국 나의 중심, 흔들리지 않는 자기 기준이었습니다. 정약용이 평생을 걸쳐 깨달은 것은 착하게 산다는 건 세상과 타협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유배의 세월 동안 세상의 인정도 사람의 도움도 모두 끊긴 채 홀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 그는 오히려 진짜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어찌 서운하랴? 내 마음이 바르다면 그대가 나를 모른들 어떠하랴? 이 문장은 정약용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는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착하게 보여야 한다는 집착도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강박도 버렸습니다. 그는 단지 바르게 살겠다는 한 가지 뜻만 남겼습니다. 이 경지에 도달하기까지 그가 버려야 했던 것은 인정 욕망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칭찬을 좇는 마음이 착함을 병들게 한다. 착하게 보여야 사랑받을 거라는 마음, 남이 알아봐야 내 선이 의미 있다고 믿는 마음. 이 마음이 선을 오히려 약하게 만든다는 뜻이었지요. 그래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착함의 완성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누군가의 평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참 괜찮다. 너무 착해서 손해만 본다. 그 말들 사이에서 착함은 자주 오해받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단호했습니다. 남의 입에 흔들리는 착함은 빛나지 않는다. 스스로의 뜻에 서 있는 착함만이 오래간다. 그는 유배지에서 하루하루를 기록하며 그 고요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단련했습니다. 분노가 올라오면 글로 다스리고 억울함이 차오르면 사유로 씻었습니다. 그가 남긴 심경의 한 구절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조용하고 마음이 시끄러우면 세상이 나를 흔든다. 그는 착하게 사는 법을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한 셈이었습니다. 착함의 본질은 마음의 고요를 지키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오히려 말했습니다. 착함으로 손해보는 일은 없고 다만 그 착함이 조급했을 뿐이다. 착함은 결국 돌아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립니다. 세상은 빨리 잊지만 진심은 늦게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느림을 견디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느림 속에서 마음은 단단해지고 그 단단함 속에서 비로소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착함은 더 이상 남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신을 지키는 도였습니다. 그 도 위에서 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착함이 나를 지키고 도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 이것이 정약용이 평생 걸어 도달한 착함의 완성이었습니다. 정약용의 삶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은 아마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것입니다. 착하게 살되 나를 잃지 마라. 그의 착함은 세상을 향한 굴복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의 품격이었습니다. 그는 온유했지만 약하지 않았고 겸손했지만 자신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착함의 형태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착한 마음은 칼날 위의 연꽃과 같다. 뿌리는 단단히 두되 피어남은 부드러워야 한다. 이 한 문장은 정약용이 인생을 걸고 얻은 통찰의 결론입니다. 착함이 부드럽기만 하면 쉽게 꺾이고 단단하기만 하면 사랑을 잃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가지를 모두 지켰습니다. 단단한 뿌리와 부드러운 향기. 그는 마지막까지 착하게 사는 이유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착함은 남이 나를 좋게 보이게 함이 아니요 내 마음이 흐리지 않게 함이다. 그는 세상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신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평정이 바로 진짜 자유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면 바보 된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 말에 이렇게 답했을 것입니다. 바보가 되는 착함은 경계하되 마음을 지키는 착함은 결코 잃지 마라. 세상이 당신의 선을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당신의 마음이 흐려지지만 않는다면 그 착함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착하게 산다는 건 세상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착한 이는 남에게 속지 않는다. 착하되 지혜롭고 부드럽되 중심이 있다면 세상은 그를 비웃지 못한다. 그는 자신이 믿은 착함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 착함은 세상에게 이용당한 순진함이 아니라 모든 풍파를 지나도 흐려지지 않는 인간의 품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남겨야 할 문장은 이것입니다. 착하게 살되 나를 해치는 착함은 버려라. 그리고 나를 지키는 착함은 끝까지 품어라. 그 한 줄이 정약용이 남긴 단단한 선의 철학입니다. 착한 사람은 결국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가 잃은 건 순간의 이익이었고 그가 얻은 건 평생의 존엄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착함으로 인해 외롭고 지쳐 있다면 이 말을 기억하세요. 착하게 살아도 괜찮다. 다만 나를 잃지 않는 한에서. 그 순간 당신의 착함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조용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